저는 원래 텔레비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어제 아래 이슈가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슈가 된 게, 김희철, 연예인이죠. 요즘에 연예인이죠. 옛날엔 가수였다는데, 잘 몰라요. 슈퍼주니어 출신이라는데, 그거만 알지, 뭐. 걔들이 몇 명인지도 모르니까. 근데 그 친구가 뭐 가끔씩 알고리즘 통해가지고 짤이랑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무슨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그제 요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들하고 다른 연예인들하고 나왔었는데, 결론은 그거죠. 물어본 질문이 그거였더라고. 네가 결혼했는데, 네가 그래 벌어놓은 재산 어쨌든 벌어놓은 재산 반반 나눠야 된다. 왜? 아니 법이 그렇다니까. 아니 내가 그 전에 벌어놓은 재산을 왜 나눠야 돼요? 근데 그 법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나왔죠. 나 그럼 결혼 안 할래요. 그 속마음은 뭡니까? 내가 미쳤어요? 아니 내가 뒤에 같이 벌은 거는 뭐 서로 내 안에 내조가 있다 쳐도 이해되는데 그전에는 왜 그 결혼 전에 한 것까지 왜 내가 반 나눠야 돼요? 거긴 기여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에는 상대 쪽 부모가 기여한 거지. 이쪽에 아내가 기여한 건 없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잠깐 봤는데 표정이 나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라고 나와 있는 남녀들하고 다른 애들이 무슨 이상한 인간 보듯이 김희철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저 인간들이 미쳤구나. 제정신이든 아니든지 안 그러면 너무 우리나라 법이 문제구나. 너무 법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구나. 사실은 저 인간들이 좀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김희철이가 틀린 말을 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사실은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국에는 그 스너프인가 뭐 그게 있어가지고 원래 혼전 계약을 하면 혼전 계약서에서 이혼 후에 혹시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놨던 사람들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나 호나우도 이런 애들은 그런 게 안 시달려요. 왜냐면 헐리우드 영화 스타들도 락스타 이런 애들 다 해놓기 때문에 안 시달려요. 재산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손 못 단다 이게 있어요. 그거 안 하면 결혼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아직 그 문서를 만들지도 못하고 못 만들 겁니다. 인권이 더 앞서 있는 우리보다 인권이 더 앞서 있는 미국도 되는데 우리는 또 그런 거 안 따라갈라죠. 여성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과연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할 거냐는 거죠. 실제로 결혼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그 유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자, 결혼이란 제도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들이 요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오래 사는 거라고 오래 지속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사랑이나 뭐나 이걸 갖다 붙여서 그렇지. 자, 우리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물입니다. 동물이고 수컷과 암컷이 이 지구상에 생물체에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상에 특별히 진화가 덜 됐거나 아니면 지나가지고 고도로 진화가 돼서 자웅동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하면 성을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파충류 이후로 올라오면 그게 어려워요. 특히 포유류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안 되도록 이미 되어 있고 유전자 구조에서.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제1번은요. 무엇을 다 떠나서 종족 번식입니다. 여기서 착각을 많이 하는데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건 부차적인 겁니다. 결혼의 1번 목적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 종족 번식의 유전자의 핵심은 사실은 남성의 유전자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씨라고 자라고 표현했던 거고 여성은 그것을 받는 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궁이 되는 거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궁.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남자는 그 유전자 C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그 C를 키워내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는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사고 처리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자는 남자가 가지고 있고 여자는 난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요즘에 이 중성은 뭐냐? 한마디로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오류가 발생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생물들인 겁니다.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기능이 사라진, 성기능이 없는 트랜스젠더들은 비정상적이고 존재 가치 자체가 사실은 거의 무의미한 존재들이란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다만 인간이라서 지금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도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동양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과학적으로 정확한 결론입니다. 그것은 결론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감정이나 사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족 번식이 1번이고 그 종족 번식을 함에 있어서 남자는 자신의 씨를 잘 퍼뜨릴 수 있는 대상을 찾고 가능하면 많이 퍼뜨릴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죠. 근데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자신의 씨앗을 퍼뜨리는 것보다 좋은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키워내서 그것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은 아니 아를 내가 낳는데 왜 아버지가 날 낳냐? 그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는 씨가 중요하고 여자는 밭이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뭡니까? 계란이 먼저입니다. 닭이 먼저가 아니고 정확한 겁니다. 계란이 먼저 그다음 닭이 있는 겁니다. 그건 이미 그것은 정확한 결론이고 이 진실에서 모든 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짝 그리고 자신의 유전자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만들기 위해서 나의 유전자를 잘 발현시킬 수 있고 나의 유전자의 혹시 모자란 단점을 잘 보완해 줄 수 있고 장점을 더 끌어내릴 수 있는 것. 유전자는 홀로 존재하는 독존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을 내 유전자 안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분해해가지고 착착착 나눠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좋은 것이 만날 때는 그 다음 세대가 좋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인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수십만 년 동안 수백만 년 동안 꾸준히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을 해왔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진 겁니다. 만든 거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에게는 그걸 심어놨어요. 나와 만나서 좀 좋을 것 같은 상대성을 구분해내는 방법. 그것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외모나 능력을 발현시키는 방법. 그것이 외적인 것이 드러나죠. 일단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이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결정사는 어디 고르는 데서 기준 1번이 뭡니까? 남자가 일단 키 큰 남자를 다 원하죠. 키 170 이하의 남자와 살고 싶어 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왕이면 170 다는 요즘은 180이라 하더라고요. 와 180 크다. 세대가 다르죠. 요즘에는 세대가 다르 178 이상인데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178.5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 당시는 제가 작은 편이 아니죠. 저희 50대 중반 세대에서 제 키는 좀 큰 편에 속했으니까. 그런데 여자들이 그런 키 큰 남자를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키 크고 또 뭡니까? 외모가 좋아야 됩니다. 외모가 좋다고 하는 이유는 외모가 좋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잘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체격이 좋은 걸 합니다. 일단 안정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세이프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고르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간단한 겁니다. 자, 이거는 생물학적으로인데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들으실 필요 없어요. 남자란 동물의 형태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자가 못생겼으면 남자는 성욕이 일지 않습니다. 여자가 못생기고 몸매도 이상하고 정말 그러면 남자들은 성욕이 일지 않습니다. 왜? 남자들의 성욕은요, 지금 사람들이 잘 헷갈려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의 씨를 언제든지 퍼뜨릴 수 있다. 그리고 퍼뜨리겠다고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씨를 퍼뜨리는 과정에 있어서 기왕이면 나와 좋은 형태의 짝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생깁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정말 이게 사실 임신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한 번 덜컥 잘 낳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결혼을 하거나 꾸준히 관계를 가지고 1년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과 어떻게 성관계를 가집니까? 여자가 예쁜 여자여야 된다는 건 한마디로 남자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매력, 그 힘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본인들이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겨도 괜찮아, 뭐 자긍심을 가져도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본인들이 자긍심 가지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자는 몸이 반응을 안 합니다. 몸이 반응을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자들이 그런 특정 형태의 남자를 고르듯이 남자도 그런 형태의 여자를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쁘고 어린 여자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못생기고 뭐 뚱뚱하거나 하여튼 몸매가 이상하거나 나이 든 여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종족 번식을 하겠다는 것은 결혼이라는 안에 들어가는 그 목적을 놓고 보면요. 자, 그래서 그런 짝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물론 그 중에 안 맞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그나마 좀 좋은 것이 좋게 태어나는 것이 10% 20%만 있어도 그 10% 20%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온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 있어 가지고 세상이 발전하고 변해갈 때 그것을 이끌어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존재들은요, 그 세상이 변해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끄집어내고 하던 그런 리더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리더들, 소수의 리더를 있고 그 리더를 받쳐줄 수 있는 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를 해온 겁니다.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20세기 들어오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발달하고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고 여성도 이제 자신의 할 일이 가정이 아닌 바깥이다. 왜? 자신의 목적을 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맞벌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남자는 괜찮았어요. 원래 하던 일이니까. 여자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하는 것까지 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애까지, 사회생활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플러스 원이 더 생긴 겁니다. 남자들은 원래 하던 건데 플러스 원이 더 생기는데 여자의 신체 구조나 사고 방식 그리고 인간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몇천 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사회 제도는 그것과 전혀 동떨어진 형태거든요. 그래서 뭐가 발생합니까? 심각한 오류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속성 자체가 바뀌어버리다 보니까 결혼을 대하는 여성들의 의식이 너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말하면 너무 안 좋게 급속하게 변했습니다. 포인트는 이렇게 안 좋게 변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사실 별로 안 변했어요. 왜냐하면 때 되면 자기 짝을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퍼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은 여자보다 더 강하거든요. 사실은 씨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데나 퍼뜨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꼭 많이 퍼뜨리려고 해요. 많이 퍼뜨리려고 하는 의사가 강하면 바람을 피우겠죠. 여기저기 뿌리니까. 일론 머스크처럼 한 5명 낳고, 뭐 그래서 남자들은 뭐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하고 나면 애가 여러 명 있잖아요. 호나우도 보세요. 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있어서 여성들이 이제는 결혼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기 시작했는데, 상향 평준화로 재정립한 것이 아니고 하향 평준화로 간 거죠. 결혼에서 여성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 세이프티, 그리고 안정, 평안함. 왜? 나는 결혼하는 순간 나의 모든 것은 이제 어디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까? 자식에게 맞춰지는 겁니다. 왜? 배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를 낳아서 키워내서 어느 장성시키는 데까지 모든 거의 대부분의 90% 역할은 엄마가 하거든요. 그것이 나눠져 있잖아요. 아빠는 밖에 나가서 살고 쑥 감고 역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젖이 없잖아요. 남자는 자궁도 없고 못 키웁니다. 지 새끼도 오래 살면 밤에 짜증나고 한 이틀 살만 하면 자기 새끼에 대해서도 증오감을 나타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 똥기저귀 치우고 나면 난리 납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으니까 다행이지. 그게 미안하지만 그래서 특화돼서 발전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룰을 깨고 이런 것을 그냥 사고의 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다변화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전환 없이 갑자기 바꿔버린 거예요. 제일 큰 것이 여성의 사회 진출, 그리고 막상 사회 진출해 보니까 남녀가 차별이 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페미니즘이 나오면서 우리도 똑같이 존중해달라. 그게 틀렸다니까요. 사실은요. 남녀가 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본질이 같다는 것이 월급 금액을 맞추고 그러니까 반반 50대 50%라는 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결혼 문제 이런 생기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성들의 생활이 삐뚤어지게 생각만 살다 보면 이혼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회가 여성은 결혼을 하면서 거기에 모든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이혼 후에 대책이 없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나 뭐 여러 가지 관계로 이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안정적인 걸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별 차 없지만은 이혼에 제일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성격차인데, 성격차로 인해서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거든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여자들도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여성들도 계획적인 이혼을 이제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문제가 그거잖아요. 결혼의 본질 중에서 재산에 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이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너의 모든 것은 나의 반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이혼하면 반반. 그게 틀린 거라고요.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틀렸고 수학적으로도 틀렸어요. 경제학적으로 따져도요. 기여도라고 하는 것이 기여도라고 하는 걸 다 해보자는 거죠. 남성이 결혼을 해서 여성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여도는 1번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제일 큽니다. 내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던 여자가 생기고 그 여자로 인해서 나는 성욕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 잊지 마세요, 여성분들. 남자 결혼의 첫째 조건은 안정적인 섹스입니다. 그것이 제일 1번이고 그 1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들과 안정적인 걸 하려고 하면 뭐 기타 등등 필요하다. 왜? 남자들은요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진짜 옛날에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 나온 것처럼 종이 박스만 해도 되지만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안정된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두는 것이 맞고, 실제 그게 맞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아예 사고 구조가 다르고 환경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위험을 도전의 과정으로 인지합니다. 뭐 이상한 게 있다,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한번 도전해봐야지라고 인지하는 겁니다.
본능이에요. 여자들은 도망가잖아요. 그것이 본능이. 그래서 남녀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사회적 변화를 법률적 이런 기준이 이상하게 따라온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하든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5대5는 안 되는 겁니다. 결혼 후에 남자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것 이유로 남자의 재산 증식의 기여도가 50대 50이 여자가 50%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점 투자가 다르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공식,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대한민국 공식, 집은 누가? 여자가, 남자가. 그 안에 채우는 혼수는 여자가. 근데 집이 커도 사실 다 안 채우죠. 집이 다 커도 다 안 채웁니다.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채울 때, 카드로 끊으면, 여자가 카드로 끊어버리는 거, 결국 그 돈은 누가 맺 겁니까? 여자가 카드를 끊어서 같이 일을 하면 되는데, 일을 그만두는 순간 그 카드는 남자의 생활비에 또 나가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거죠. 결국은 모든 책임을 남자가 다 지는 거기 때문에 5대5는 사실 말이 안 돼. 이게 너무 단순하고 과학적이지 않고 수학적이지도 않은 접근 방법입니다. 5대5는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여자의 기여도가 함께 있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 프로야구는 이런 거 보세요. 프로 스포츠들. 이 팀의 기여도 안타를 언제 쳤느냐, 1회에 쳤느냐, 3회에 쳤느냐, 누누 투수에게 쳤느냐, 뭐 득점권에 쳤느냐, 이거 다 계산해 갑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자고요. 정말로 결혼 이후의 기여도에 대해서 계산해 보자고요. 그래서 5대5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혼할 때 나눠주는 건 재산 분할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5대5가 틀렸다는 겁니다. 너무 불합리한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딱 나와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희철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 10대 때부터 개고생해가지고 어쨌든 뭐 슈퍼주니어인가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뒤로도 혼자서 40대 때까지 돈 잘 모아왔잖아요. 내가 알기로 이 친구가 술도 좋아하고 다 하는데 지가 저처럼 운전면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혼자 사는 거야. 저렇게 몇 년 다니면서. 아마존 그것도 이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갑자기 그만했겠습니까? 김희철이 제가 다른 쇼츠도 몇 개 봤는데 김희철이는 생각이 있는 애예요.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개그식으로 예능식으로 처리해서 자기 본심이에요. 억울하다. 왜? 내가 수십억을 벌어놨는데 사실은 거의 수백억 될 겁니다. 걔는 김희철이는. 최소한 100억이라 쳐도 100억이라는 돈을 내가 30년 동안 그 고생을 해서 벌어놨는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 살다가 이혼하면 다 날아간다. 민재스럽다. 민재 당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김민재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상황을 보니까 거의 계획적으로 당했어요. 지금 그거 이혼하면서 그 80억인가 돈을 주고 생돈 떼주고 지금 양육비까지 주고 있죠. 그 양육비에 법적인 양육비 이상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 그냥 민재스럽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병만스럽다 지금 돌아다니는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나가 같이 살았는데 너도 기여도를 따져봐야 된다고요. 복잡하다고. 아니요. 그거 수식 만들면 됩니다. 프로 스포츠 정말 수식 잘 만들어놨어요. 특히 프로 야구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이런 데 프로 야구는 한국도 그렇지만 안타 하나, 공 하나, 그래서 투구수까지 계산 다 하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존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변화구를 몇 개 던졌나, 이것까지도 계산 다 해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이고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적으로도요. 그것이 서로 감정 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자고 진짜.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딱 따져서 하자. 왜? 맞잖아요. 자, 의사가 일반인은 결혼했다. 얼마 전에 다른 데 나온 것처럼 남자가 돈 5억이 있는데 여자가 그 아파트 새로 좋은 데 들어가지 않고 남자가 2억 대출을 받아서 11억 하겠다. 11억으로 그 아파트를 사서 이제 집에 들어가겠다 하는데 여자는 아무것도 해오지 않고 아파트 그 집을 공동명의로 해달라. 11억의 공동명의면 5억 5천입니다. 자기는 돈 10원도 들고 오지 않고 혼수 좀 채웠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명의 같이 갚아 나갈 거니까 의사가 갚지 누가 갚아요. 그 사람이 뭐 직업
직업 일반 회사원이라는데, 일본 회사원이 많이 돼봐야 100만 원 되는 건데, 6억을 대출 받았으면, 그게 한 달에 갚는 돈이 얼마인데요? 퍼센테이지 나오겠죠. 진짜 9대1, 9대1 정도, 9대1도 많이 준 겁니다. 99.5 대 0.5, 그 정도면 10% 미만입니다. 여자가 다 할 수 있는 거. 그때 나오는 말이죠. 애를 낳아주는 거. 무슨 말도 안 소리를 해요. 애를 낳아주는 거예요. 애는 같이 만드는 거지. 지 혼자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희철이가 이번에 화두를 잘 던졌다 생각해요. 저는 정말로 요즘에 경제학 시스템은 발달했고, 그리고 A한테 다 물어보면요, 계산 잘 낼 겁니다. 왜? 과거에 다 하면. 억울하겠지만요, 정말 나옵니다. 저는 말 나온 김에 바꾸자고요.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결혼하고 처갓집 사주고, 처갓집 사람들한테 차도 한 대씩 뽑아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뭐예요? 결혼 하나 잘했다고. 왜? 이 사람 워낙 부자니까. 그럼 그래가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혼하면요, 돈 받아야 돼, 줘야 돼요. 자식, 그럼 네가 데리고 키우면 되잖아요. 네가 데리고 키워라. 양기 보내줄게. 나는 그냥 안 할래. 나 하나 더 낳으면 되지, 새로. 남자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깔끔하게 하자고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로 이제는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결혼 후 재산 분할 비율을 정말로 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생물학적 모든 걸 전해서 경제학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왜 어려웁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그 근거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의 정책을 만들 때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정책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그 근거에 있어서는 모든 것은 따질 수 있습니다. 물리학으로 모든 걸 따질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다 따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재산 기여도. 그거 만들면 금방 나와요. 도표 만들면. 이렇게 하자고 하면 개거품을 겁니다. 이자들이. 예. 그러면 돼요. 그러면 좋아요. 남자는 뭐 제가 말을 하면서도 다룰까 말까 하고 있는데 남자는 다른 방법으로 넣으면 됩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남자도 이제는 정실 부인이라 옛말로 하면 꼭 나의 아내, 법적인 아내를 통해서만 나의 자식을 얻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중간에 이혼하면 또 뭐 문제 생기고 골치 아픈데. 아만 낳으면 되잖아요.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호나우도입니다. 호나우도. 호나우도는 지 여자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결혼 안 하지요. 근데 그 제가 결혼할 때 그 여자를 사귈 때 조건이 있어요. 내가 돈 얼마만 주고 어쨌든 할 테니까 너는 내 자식들을 케어 잘 해야 돼. 너 내 자식들을 케어하는데 조금만 소홀하면 너 나는 헤어진다. 헤어질 때는 재산 아무도 없다. 그 도장 찍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나우도는 적당히 하다가 애가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바로 잘라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친구도 지인하고 뭐 내가 봐도 잘라보겠더라. 그런 행동하니까 바로 헤어진다 하잖아요. 왜? 또 만나면 되니까. 어쨌든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 뭐 거의 조 단위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이혼 후에 여자가 직업이 없으면요. 모르겠지만 이혼 후에 물론 사회 구조가 아직까지 남자 위주이기 때문에 이혼 후 생활 힘든 거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산점 드릴게요. 가산 좀 줄게요. 가산 좀 주고 재산 분할 새로 만드는 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 이야기 핵심이고 이제 이런 걸 담론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어쨌든 퍼지게 만들 겁니다. 김인철이가 잘 던졌어요. 왜 무조건 그렇게 반반이에요? 그 변호사들 표정 내 진짜 미친 XX들 소리 나오더라니까. 저 새끼들이 정말 또라이구나, 정신이 없구나, 미친 녀석들이구나. 왜 반반인데? 아니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따지고 하고 하면서 왜 이 부분은 그렇게 안 따지나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죠. 말이 안 맞잖아요, 사실. 왜 반반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진짜 정말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들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자꾸 끌려다녀서 안 돼요. 예, 그런 겁니다. 김희철이가 말 잘했습니다. 오늘 요 정도까지만 할 건데, 이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할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고, 제 개인 감정이 아니고 정말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좋은 주제입니다. 정말 한 10번은 더 하겠어요. 진짜. 하나하나 나누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딸 자식, 아들 자식 다 있는데. 진짜 재산 많은 사람들이 이래가 아들 결혼 함부로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결혼 전에 부모한테 받은 상속받은 것까지도 다 퍼센테이지 다 나눠가는데 말이 안 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다.